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국립대가 오늘 학무회의를 열어 의대 모집 정원을 늘리는 2025학년도 모집 단위 변경안을 심의합니다. 변경안에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교수 대의원회와 대학 평의원회 등을 거쳐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남해안 수산업계가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의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장어 어민들은 자체 휴업기에 들어갔고 굴 껍데기를 까는 박신장은 80% 가까이 작업을 일찍 중단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 껍데기를 까는 통영의 한 박신장. 지난 3월부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통상 6월까지 출하 시즌인데도 가동을 멈춘 곳은 전체 200여 곳 가운데 70에서 80%. 작황이 좋은데도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탓입니다. 생굴 한 상자 평균 가격은 10kg에 25,000원, 예년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등 생산 원가도 맞추지 못해 작업할수록 손해인 겁니다. 40년 전에도 2만 원은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모든 걸 다 감안했을 때는 어민들은 그걸 어떻게 타대야 할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다장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수협 저장 시설에는 살아있는 바다장어들이 가득 찼습니다. 보관된 장어만 18,000kg. 거래처 주문이 없는 탓입니다. 영하 27도 냉장 창고에 쌓여있는 바다장어 가공식품만 1,000톤에 달합니다. 결국 근해통발 수협 소속 어선 40여 척은 지난 1월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자체 휴업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소비 부진의 엔저로 인한 대일 수출 감소도 한몫을 했습니다. 소비층이 이제 국내 수출 반이었는데 수출 안 되는 물량이 내수 시장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 장어 가격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어민들 출하하는데 최저 경비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다장어와 굴 작업 어민들은 해외 수출과 가공품 개발에 나서지만 한계가 있다며 생산량 조절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 수매, 감척 사업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연중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정부가 은퇴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계획을 돕는 동시에 지방 농어촌에 인구를 유입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인데요.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족과 함께 3만여 제곱미터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신현식 씨. 도시에서 보습 학원을 하다 12년 전 김해로 귀농했습니다. 지금은 초보 농업인을 위해 상담을 해줄 정도로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실수나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착을 위한 귀농 자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자본력을 좀 마련하는 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도움이나 지자체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 또한 좀 자본이 좀 있었으면 쉽게 귀농에 정착하지 않았겠나. 정부가 귀농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 은퇴자들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은퇴기를 맞은 1,700만 명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을 유도해 지방 소멸 속도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가장 달라진 부분은 귀농자금 신청 자격입니다. 퇴직자나 단기 근로자만 가능했던 귀농자금 신청을 은퇴를 앞둔 도시 직장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이수 시간도 기존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귀농자금을 받은 사람의 농업 외 근로 허용 기간도 4개월까지 확대합니다.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 도시에서 도시 은퇴자들이 계속 급증할 텐데 이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지방이나 농어촌에도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국내 귀농 기촌 인구는 40만여 명. 정부는 지방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농어촌 민박 규모나
빈집 철거 절차를 완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불법 분양으로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 분양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영관입니다. 지난달 거제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이번 열흘 만에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의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 자신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숨진 피해자의 부모는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통해 가해자에게 유가족의 아픔과 딸의 슬픔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시기. 피해자 김 씨는 지난 11일 피해자가 숨진 다음 날 긴급 체포됐지만 피해자가 폭행으로 숨진 게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에 따라 한 차례 구속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지 35일 만이었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영장 심사 전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신변 노출 우려와 심리적 압박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불출석하면서 서면 심사로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 법원은 4시간 만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당연한 결과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가해자를 구속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피해 유가족은 피해자가 숨진 지 40여일 만인 이번 주말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자발적 기부로 지방 재정을 늘리고자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2년차를 맞아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액 기부를 늘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 청년 작가의 미술품도 답례품으로 등장했는데요. 성룡이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전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목표 모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최종 모금액은 20%나 많은 1억 2천만 원. 십시일반 고향을 돕자는 마음이 보태진 건데 이 중 80%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들이었습니다. 대전시는 여기에다 고액 기부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상한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 전용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또 성심당빵 등 특색 있는 답례품을 홍보해 지난달까지 모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 명예의 전당을 비롯해서 고액 기부자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목표액은 1억 4,400만 원까지 목표액을 증액해서 잡고 있습니다. 고향 청년 작가의 미술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전 서구는 500만 원 기부자에게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 작가의 작품을 답례품으로 전달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청년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청년 작가들의 그 작품이 활용되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00만 원인 기부 상한액이 내년부터 2천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선선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역대 5월 중순 중 가장 더웠던 어제와 달리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24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는데요. 다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목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질 청정하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0도, 창녕과 함안이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4도, 창녕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9도, 산청이 1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하동과 사천이 26도, 합천이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막다가 휴일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밀양시 상동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주택 70제곱미터가 타 소방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모깃불을 피우고 잠이 들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삼장면 지하수 보존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수업체의 지하수 취수 연장 허가와 관련한 환경 영향 조사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업체가 잘못된 강수량 자료와 지하수 함량률을 적용해 지하수량이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낙동강청은 업체 측의 강수량 자료와 지하수 사용량 산정에는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제시가 산업부의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 설비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거제시는 액체수소 운반 추진선 상용화를 위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극조원 기자재 실증센터를 마련해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공모 사업이 차세대 선박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달 말까지 공공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시범단지를 모집합니다. 경상남도는 공공주택 단지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 절감과 사업 공법, 금액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매달 시범 단지를 방문해 관리비 절감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조교일 진주시장이 진주와 사천의 행정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조 시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진주와 사천의 개별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산업 확장이나 성장 속도에 발맞추기 어렵다며 두 도시의 행정통합을 위해 통합추진기구와 공동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